자, HLB 그룹들을 봅니다. 엘테죠? HLB 테라퓨틱스의 무상전자 권리락이 오늘이죠. 자, 15일이 오늘이에요. 무상전자 권리락이 생길 거고. 그 셀트리온 얘기가 잠깐 있네요. 진이브 막슨, 황체 신약 개발 속도 낸다고 하네요. 셀트리온 그룹들도 바닥에서 전체적으로 턴해주고 있죠. 보통 무상증자 권리락이 좀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무상증자가 가끔 시장의 테마를 잘 타죠. 근데 우리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주식의 수량을 늘리는 거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자꾸 시장에서 호재가 될 때가 있어가지고 노터스가 10배가 올랐죠. 밑에서 만원, 차로 10배가 올랐는데 이제 8대 1의 무상증자로 그런 거죠. 1대 8. 자, 얼마 전에 HF 테라피트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번 빵 때렸죠, 이렇게. 빵 때렸다가,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빵 때렸다가 뚝 떨어졌죠, 이때. 13%, 시작가 13%였어요. 그죠? 빵 떨어졌죠. 그런데 무상증자 권리락이 생기게 되면 약간 그 시장에선 착시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상한가로 출발한 적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뭐 가끔 있는 일이고, 사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다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상증자는 아주 그 단기적으로 호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악재예요. 왜냐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쉽게 예를 들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병합을 하거든요. 자, 대한전선 잠깐 볼까요? 대한전선은 병합을 해요. 주식수를 줄여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만큼 거래되던 주식수가 그죠? 요만큼 줄어들었어. 그럼 아무래도 세력분들도 작업하기도 쉬울 테고 물량이 가볍죠. 가볍다 보니까 주식이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고 굉장히 시장에서 좀 탄력이 있는데 요만큼 거래된 물량이 만약에 이만큼이 들었어. 그럼 엄청나게 무겁겠죠. 주식 올라가기 힘들겠고. 그래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는 이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좀 악재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렇다고 엄청난 무상증자는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재는 안 돼요. 어쨌거나 대한전선을 병합을 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잘 모아가시면 된다. 이건 멤버에서 얘기해드렸어요. 제가 지금 떨어지는 거에 일일비하지 말고 대한전선 같은 애들은 많이 떨어지면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엘테는 너무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물론 오늘 무상증자 권리라고 해서 착시 효과를 상한가를 가든 말든 어차피 제가 예전부터 잘 모아 나가라고 그랬죠. 박스권에 있어요. 그냥 이제 지금 이제 조정이 됐으니까 그죠? 이렇게 5,0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조정이 돼 있고 이런 바닥 가격이 오게 되면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 돼요. 엘테를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이 바닥바닥거리고 있죠. 그냥 꾸준히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HLB를 보게 되면 어제 시장이 굉장히 무너졌죠. SVB 사태가 그렇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월봉에서 지켜줄 자리, 즉 5개월선을 잘 지켜줬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 뿐이에요. 5개월선만 깨자면 돼요. 3월달 내내. 자, 조건이 5개월선이 31,000원이기 때문에 예전에 25,000원대 매수 타임을 놓치신 거고 지금부터 그냥 5개월선 31,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돼요. 특히 60선 위에서 끝나줬으면 좋겠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거래일상 60선 위에서 끝나주면 좋고 5주선을 지켜주게 되면 역시나 추세가 계속 유지가 돼요.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일봉에서 보면 이수 지켜주고 있죠. 오늘 같은 날 다시 잘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보세라닙의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점이 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그러고 리보세라닙 못 믿을 것 같으면 애초에 사지 마요. 본인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난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럼 사지 말고 지금 사지 않았는데 나중에 7만원, 8만원일 때도 사지 마요. 왜 그러냐면 요 2만원, 3만원일 때 리보세라닙 못 믿을 건데 8만원, 9만원에서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면 지금 사시고 나중에 높일 때는 사지 않는 게 좋다. 중요한 거는 일단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선을 유지해주는 게 좋은데 굉장히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엘센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지표가 유지가 돼 있죠. 아직 수급 개선 안 깼어요. 어제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밀리긴 했는데 역시나 아직도 수급 개선 안 깨고 있고 일단 추세를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거든요. 작은 박스권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부터 저점이죠. 여기가 얼마냐면 이렇게 한 10,000원대, 1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11,000원대까지 이렇게 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엘생의 가격 지금 굉장히 싸다. 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온 애들을 잘 봐야 돼요. 이거는
HLB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라도 제가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면 잘 보고 있으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자리에 있고 LG가 어제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 없어요. 그냥 5개선만 안 끼면 돼요. 어차피 매수 타이밍이 5개선 근처니까 내가 사고 온 자리가 손절 라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개선만 안 끼면 되는 거고 깊게 밀리면 60개선인데 항상 알려드렸듯이 LG는 이렇게 60개선 타고 쭉 우상향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주봉에서 추세는 지켜내고 있어. 위에 있죠.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는 건데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의 물가, 그러니까 CPI 물가 지수가 잘 나왔고, 그리고 어제 미증시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정도도 아마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아까 좀 걱정이 됐던 게 뭐냐고 선물지수 자체가 약간 밀려 있어가지고 잠깐 볼게요. 선물지수가 세게 올라가진 않죠, 그죠? 지금 전체 밀리고 있고, 살짝 밀리네. 오늘 시장이 만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제 미증시가 너무 크게 올라갔다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흥분하거나 막 오늘 막 바로 날아갈까, 몰빵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평소하고 똑같이,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그냥 오늘도 자리만 안 깨면 되고 내가 산 종목이 추세를 유지해 주는가 이것만 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돼요. 자, 주봉에서 이순만 안 깨면 돼요. 자, 엘테를 봅니다. 일단 금방 설명해 드렸고 HLB 글로벌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요. 물론 추세를 완벽하게 틀어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 전환과 터는 월봉에서 완벽하게 5개월선 위에 올려놔야 가능한 거거든요. 아직 못 올려놨죠. 추세 전환과 터는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바닥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싸다. V자 반등이 안 나온다고 보면 한 번에 사지 말고 제가 이 공간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몇 번 터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꾸준히 사시면 돼요. 그냥 꾸준히 사놓으시면 나중에 전부 다 이런 데 간다.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HLB 형태가 좋아지게 되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앞으로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보시고 로터스는 어제 순간 급락을 해버렸죠. 지금 먼저 급락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주봉에서 옷을 회복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어느 정도는 오늘 같은 날 다시 21선 회복해 주거나 돌아 나가면 다시 한번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연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매수할 한데 대신에 22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온다거나 이전 깨면 일단 손절 치는 게 맞아요. 예전에 노터스야말로 진정한 무상증자 수혜주죠. 파늘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물리신 분들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올라갈 때 쫓아갈 때 급등할 때 사지 말고 바닥권에 사는 게 많은데 아직도 이식겨선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어요. 이식겨선 완벽하게 뚫어줘야 돼요. 이제 중장기 투자로서는 약간 조금 어렵고 그냥 단타다기로 보는 게 맞고. 자, 신라제는 아직도 우선 못 들어주고 있죠. 어제 알려드렸죠,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고. 아직 누구나 이걸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은 누구도 못 찾아요. 바닥을 찾으려면 5주선 돌파 안착해줄 때 비로소 좋은 거고. 악셀바이오는 HF 흉부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건데 아직도 위치는 다중바닥권이거든요. 5개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알려드렸죠.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땡땡이가 생기게 되면 매수.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겠죠. 그냥 이전 저점 안 깨면 되고 20분 안 깨면 오늘 20분 안 깨면 오늘 같은 날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NC트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HF랑 친하다고 그랬죠. 5개선 깨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재무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요. 그 부분 명심하시고 사실은 주봉에서 이렇게 이선 깰 때 손절이거든요. 대신에 오늘 같은 날 돌아 나가면 거래량이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지 말고 돌아 나가면 5일선에도 회복해주면 매수가 맞아요. 신신제약이 많이 떨어졌죠. 신신제약이 5개선 깼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바닥에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어제 알려드렸죠. 5개선 깨는 순간 일단 비중축소 손절이 맞고 비중축소나 손절을 안 할 거면 밑에서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5개선 깼는데 손절 못하고 막 일하고 있다가 나중에 바닥에 왔는데 이거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모르고 이건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차피 신신제약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놨어. 대바닥 오면 더 사지 뭐. 이거는 충분히 자기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하는 거고 그냥 5개선 깨면 나 손절 치지 뭐. 이것도 자기 계획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할 줄 모르고 떨어지면 벌벌 떨면서 살 줄도 모르고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할지. 이거는 시장에 끌려다니는 거죠. 이렇게 시장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자, 신일제약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바닥권이죠. 지금 싸요. 앞전에 뛴 이력이 있긴 한데 지금 5개선 깨고 있으니까 다시 대바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제약주가 주도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사실 이 친구들을 지금 원래는 제약주를 제가 이제 항상 영상을 찍을 때는 이 친구들 추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건데 앞으로 더 밀리거나 그럼 이 친구들을 다 제가 뺄 수가 있어요. 자, 동고바이오 제약도 5개선 깨면 밀리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대신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밀리면 다시 한번 띠락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제약주가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 확률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도 어제 시장의 충격으로 무너지긴 했는데 역시나 대량 거래 들어온 잘 흔적이 있죠. 얘네들이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뜨랑질이 굉장히 커요. 대신에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 이런 친구들은 재무적으로 리스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파마 같은 경우에 5개선 위에 있죠. 그냥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번 더 밀려가지고 5개선 같은 데 지켜주잖아요.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이런 데가 오면 다시 들어가 빵 때릴 수 있어요. 대신에 저는 지금은 제약주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 친구들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매일 보기 때문에 봐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의 주도주는 2차 전지라든가 앞으로는 반도체가 될 거고 특히 전기차가 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약주 얘네들은 이제 계속 보던 애들이니까 특이주로 빼놨고, 이거 진우맨 컴퍼니인데 제가 보라고 한 자리가 여기죠. 여기까지 갔어요. 많이 날라갔죠. 그래서 지금 빼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진우맨 컴퍼니 뺍니다. 오늘 뛰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어제 제가 얘기한 자리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자, 앞터머 사이언스인데 이 친구 제가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다시 제자리가 왔는데, 사실 앞터머 사이언스의 월봉 H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길게 보실 분들은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재무가 튼튼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터머 사이언스 뺄게요. 일단 산자리에서 뛰긴 많이 뛰었고, 자, 휴온스를 봅니다. 휴온스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제 시장이 급락 때문에 그렇죠. 월봉 H가 아직도 낮아요. 이 낮아요. 휴온스는 떨어지면 너 사셔도 되고 재무가 아주 엉망인 친구가 아니죠. 자, 삼진제약이 박스권 하단을 밀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삼진제약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코스닥이 400피를 찍을 때까지 밀렸는데, 삼진제약은 한 번에 사지 말고 추세를 깰 때 한 번에 사면 안 돼요. 그냥 분할매수 하시면 돼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러면 나중에 뺑글 돌아가서 이런 데 가게 돼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는 깨놨죠. 완전히 깼어요. 이때 깬 거예요. 이때 완전히 깼는데, 사실은 지금의 가격이 굉장히 저점이 메리트가 있고 박스권 하단 가격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이 정도 공간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5일선으로 회복해주면 좋은데, 양봉 뜨기 시작해서 만약에 거래량 터지잖아요. 그럼 삼진제약은 그때부터 사시면 돼요. 상당히 이게 지금 가격이 싸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슬스 떨어졌죠. 어제 안 떨어진 게 없으니까. 여기 있어요. 월봉 H 굉장히 낮죠.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기 때문에 요 공간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뜰 수 있다. 지금 주도주 제약주가 들어오면 또 좋은데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디스, KPS 생명과학은 어제 그 화이자가 CGN 인수한 거 관련해서 보려고 그랬는데 어제 못 올라갔죠. 물론 오늘 반등해 줄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시면 안 되고, 양봉이라도 뜨고 5일선을 돌려 놓으면 사는 게 맞아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게 항상 변함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농사매매 한다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요. 꾸준히. 아직도 위치가 낮아요. 물론 근간에 일봉에서 반등해 주긴 했는데 그냥 꾸준히 매달 모아나간다거나 지금부터 꾸준히 사시고 농사매매 한다 생각하고 그냥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좀 넉넉하게 그때 파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장 여기까지 볼 거고요. 오늘도 너무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고, 시장 너무 겁내지 마요. 지금 선물 지수 자체는 살짝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겁내지 말고 다 돌아 나가요. 어차피 전 SVB 때문에 그렇다고 절대 생각 안 해. 그 사태가 안 왔어도 우리나라 증시는 800피 맞고 740피까지 오게 돼 있는데 단지 계단식으로 안 오고 SVB 때문에 한 방에 온 것뿐이에요.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고 너무 겁내지 말고, 다 바닥주들은 굉장히 좋게 잘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멤버님들은 이따 만날 건데 제 멤버님들 이 채널 홈에 가시면 멤버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멤버 VIP 멤버님들만 가능해요. 자, 노란 썸네일이 떠 있어요. 어제일 거예요. 무조건 보세요. 노란 썸네일을 잘 보시면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내가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야 할지 아는데, 부유현택이라든가 덕선택 코피라든가 이찬주 관련도 지금 뛰기 전에 예전에 제가 다 알려드렸고, 윈텍 대단하죠. 윈텍을 제가 5개월 전에 얘기했죠. 제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이거 저 사람 올라간 것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종목들은 거의 다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요. 다. 단지 뭐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다 그렇지 시간만 믿고 기다리면 전부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그러면 8시 30분에 멤버님들하고 다시 한번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굉장히 고생하셨고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세요. 고맙습니다.